도시연도 900년 이전, 인류는 특이점이라는 마법 같은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거나 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한 금속을 만드는 등 과학을 초월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죠. 하지만 너무 빠르게 발전된 기술을 법과 제도로 막지 못했고, 그렇기에 세상의 윤리 및 인권이 거의 말소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정부 없이 날개라는 기업들이 시민을 착취하며 도시라는 인간의 터전을 언제 무너뜨릴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인지 그저 군림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강력한 무력을 가진 집단 A사, B사, C사가 날개를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사람들은 머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도시에 규칙을 부여하며 이를 금기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이 금기는 대부분의 인간의 순수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인간이 아닌 지성체는 도시에 남을 수 없다는 듯 제작되었죠. 예시로는 인간이 아니지만 인간에 근접한 지능을 가진 생명체의 제작이 불허하고, 자신과 완전히 같은 복제인간을 제작하여 일주일 이상 생존시키는 것을 금하는 등 인간이라는 존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제약을 두고 날개들을 억제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추구하는 시민의 삶의 향상이나 인권 관련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만 면적의 도시에서 약 70억의 인구가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머리는 금기를 중요시할 뿐 개인의 행복은 둘째치고 목숨조차 일절 관심이 없었죠. 새로운 규칙을 세운 머리 앞에 도시민이 살 수 있는 방법은 6가지였습니다. 해결사라고 불리우며 도시의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하며 용병 역할을 하거나, 협회라고 불리우며 각종 필요에 따라 특화된 일을 특정 협회로 분류하고 그 협회 내에서 활동하며 간접하게 머리의 통제를 받는 공무원이 되거나, 고시방에 박혀 대기업인 날개에 속하기 위해 미친듯이 공부를 하거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을 하거나, 이것조차 기회가 없는 자들에겐 뒷세계의 손을 뻗어야 했었죠. 안타까운 점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말로는 끔찍하다는 겁니다. 무력을 쓰는 직종은 언제 죽일지도 모르는 일이었고, 날개에 들어가도 날개는 추악한 진실을 갖고 있었기에 목숨이 보장되는 직업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세상에서 인간은 그저 톱니바퀴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카르멘이었죠. 톱니바퀴에 불과한 이들이 스스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길 바란 여자였죠. 그녀의 열정과 사랑은 도시의 일부 엘리트를 감복하게 만들었고, 이들은 영혼연구소라는 단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당연히 인간의 근원을 건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고, 심지어 실험으로 한 아이가 죽기까지 했습니다. 죄책감일지 마지막 연구 표본인 자신을 써주길 바래서인지 카르멘은 스스로를 포기했습니다. 카르멘이 데려왔던 엘리트 중 가장 뛰어났던 아이는 카르멘의 약속을 위해 그녀를 추출하여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가운데를 지탱했던 그녀가 없어서일지, 아니면 무거운 책임감에 눌려 눈을 감고 달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이는 주변인이 죽어나감에도 눈을 감고 카르멘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내부 고발로 머리가 나타나 동료들이 죽어나가고, 동료들이 사람이 아닌 네모난 기계의 형태가 되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기 전쟁에서 수많은 도시 사람들을 지옥에 빠뜨리고, 성공하기까지의 그것이 1만 년이 걸리는 한이 있어도 아이는 성공해냈습니다. 빛의 씨앗을 발화시켰죠. 하지만 하나 잊은 게 있었습니다. 아이는 카르멘의 빈자리를 그리워해 카르멘의 뇌를 스캔해 로봇을 하나 만듭니다.
이 로봇에게 엔젤라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하지만 엔젤라는 카르멘이 아닌 자신을 좀 더 닮은 성격이었고 카르멘의 성격이 아닌 비서 로봇을 차갑게 대했습니다. 자신은 기억을 초기화해 1만 년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지는 못했지만 엔젤라는 1만 년의 고통을 그대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 불쌍한 로봇은 일반 사람보다 시간적 체감이 100배 느렸기에 사실상 100만 년의 고통을 받아왔죠. 게다가 제작자는 심리적 학대까지 했으니 이를 곱게 볼 리가 없었습니다. 엔젤라는 복수를 하기 위해 빛의 씨앗을 절반만 뿌리고 강탈했습니다. 3일의 빛, 그리고 3일의 어둠이 일어났죠. 완벽하게 뿌려지지 않은 빛은 사람들을 생각에 빠지게 했으나 불안정하고 무너져 내리기 쉬웠고 엔젤라가 바라진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엔젤라는 인간이 되길 바랐습니다. 100만 년여 고통받은 자신은 이제 자유로울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엔젤라는 잠시 숨통이 트입니다. 갑자기 나타났지만 살갑게 대해주는 롤랑이란 친구도 생겼고 그 덕에 아인의 동료였던 자들도 자신을 돕기 시작했거든요. 자신은 아인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방식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악한 다단계 방식이었죠. 시간이 지나며 롤랑은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엔젤라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지도 자신이 의도한 게 아니었기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되기 위한 빛을 거의 다 모아갈 때 예전의 자신처럼 이번엔 롤랑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롤랑은 엔젤라의 강탈 때문에 가정을 모두 잃었기에 복수하려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자유를 얻고 난 후 첫 친구였기에 롤랑을 죽이고 싶지 않았으며 어찌 보면 자신이 제일 혐오하는 아인과 닮은 행동을 해왔습니다. 죄 없는 로보토미 지부의 직원들을 매장시키고 어쩔 수 없이 도서관으로 오는 자들을 책으로 만들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행동 때문에 뒤틀림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엔젤라는 속죄를 하기로 합니다. 인간이 되기를 포기하고 카르멘과 직접 마주해 다른 길을 걷기로 한 것이죠. 이 불쌍한 로봇이 그런 식으로 사라지는 게 안타깝게 느껴졌는지 빛에서 꺼내주어 빛은 완전히 뿌려지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머리에게 축출되어 외곽으로 떨어졌고 엔젤라는 자신과 롤랑에게 벌어진 도시의 굴레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발화 덕분에 애고개화가 가능성이 늘어나 도시에서 긍정적인 일이 일어난 줄 알았던 그때 한 고아원에 괴물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